조동사의 두 번째 시간 can, may, must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저는 조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독해할 때.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 상태나 태도 등을 반영한다 그러죠. 그래서 조동사는 그 문장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동사는 굉장히 독해할 때 중요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can은 능력, 가능, 허락, 능력, 가능, 허가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may는 허가와 추측의 의미, 그 다음에 must는 의무, 필요, 강한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 조동사의 의미는 능, 가, 허, 추, 무라고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능력, 가능, 허락, 추측, 의무의 의미를 띠고 있다. 그래서 능가 허 추무, 능가 허 추무, 거의 모든 조동사는 공통적으로 능가 허 추무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어떤 뜻이 강하냐의 문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간단하게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can입니다. can은 능, 가, 허, 추, 무의 의미에서 무슨 의미? 능력, 가능, 허락, 추측의 의미를 띄어요. 능가, 허, 추무에서 능력, 가능, 허락, 추측의 의미가 강하고요. 그 중에서 메이도 역시 능가, 허, 추의 의미를 띄는데, can은 능력과 가능의 의미가 강하고, 메이는 허락과 추측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정리를 일단 해볼까요? 메이도 뭐다? 능, 가, 허, 추, 무의 의미를 띠는데, 메이도 능, 가, 허, 추의 의미를 띄어요. 무는 아니고요. 의무는 아니고, 대신 메이는 허락과 추측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에 가볼게요. She can drive, can drive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네요. but 그러나 she can't ride a bike 그래요. 그래서 그녀는 운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자전거는 타지 못한대요. 그러면 얘는 뭘 나타내요? 둘 다 능력을 나타내죠. 능력을 나타냅니다. 능력이에요. 2번 가볼까요? Anybody can make mistake. can mistake 동사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있대요. make mistakes 실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가능성의 의미를 띄는 거죠. 가능의 의미를 띄어요. 어떤 누구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3번 You can take this book home with you. You can take 너는 가져가도 좋아. This book 이 책을 home 집으로 장소의 수식어구가 될 거고요. with you 너와 함께. 그래서 너는 이 책을 가져가도 좋다. 이거 뭐예요? 허가의 의미를 띠고 있는 거죠. 허가의 의미를 띠고 있어요. 첫 번째 can drive, cannot ride는 능력의 의미, can make는 가능성의 의미죠. 가능성의 의미를 띠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능력, 두 번째는 가능, 세 번째는 허락. 4번 가볼까요? The baby will be able to walk in a few weeks. 몇 주 후면 그래요. 몇 주일이 지나면 그 아이는요 will be able to walk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때 우리는 will be able to를 can의 대용어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can은 쓸 수가 없죠. 왜 그러죠? 조동사는 두 개 연속해서 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두 번째 조동사를 뭘로 바꿔요? 대용어구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can은 쓸 수가 없어요. be able to로 바꿔줘야 돼요. 조동사는 두 개 연속해서 쓸 수 없으니까 그래요. 따라서 이때 can은 무슨 의미를 띄어요? 이것은 뭐예요? will, can 안 된다라는 거죠. will, can 능력의 의미를 띄는 거예요. 이때 5번 The rumor cannot be true. cannot be true예요. 사실일 리 없다 그래요. 이건 강한 추측이죠. 얘가 추측이에요. 추측. 특히 can이 추측의 의미일 때는 부정과 의문문 형태로만 부정문과 의문문 형태로만 추측의 의미를 띌 수가 있어요. 긍정문 형태로는 can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또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부정문을 만들 때 어떻게 쓰면 돼요? can 뒤에 not 쓰면 되죠. cannot drive. 그렇죠? 그래서 can't ride. 그랬어요. 실수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다가 cannot 쓰면 되고요. 여기다가 cannot 쓰면 되죠. 특히 cannot은 또 붙여 쓴다라는 거. 띄어 쓰지 않습니다. cannot은 띄어 쓰지 않습니다. 붙여 씁니다. 그래서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우리가 부정문을 만드는데 문제는 5번이에요. 5번을 긍정문으로 바꾸면요. 이거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 루머는 사실임에 틀림없다예요. 그래서 이때 cannot be가 뭘로 바뀌어요? must be로 바뀌어요. must be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정 형태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must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can은 능력과 가능의 의미가 강하고 may는 허락과 추측의 의미가 강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좀 어떤 강도가 비슷하다면 can과 may는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6번 가볼게요. 6번 You may go whenever you like. 그래서 you may go whenever you like. 너가 원하는 때면 whenever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때라면 언제든지 너는 가도 좋아 그래요. 그럼 이때 may는 뭐예요? 허가의 의미를 띠고 있죠. 허가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허락과 추측의 의미가 강하다고 그랬으니까요. 7번 It is getting cold. 추워지고 있어. It may snow tonight. 오늘 밤 비가 올지도 모르겠어. 그래요. 그래서 이때 7번은 뭐예요? 추측의 의미를 띠고 있네요. 8번하고 9번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8번에 May God grant us peace and health. 그러면서 us가 간접 목적어, peace and health가 직접 목적어 형태로 이때 얘는 도치됐죠. may라는 조동사가 어디로 나왔어요? 주 앞으로 나오면서 도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쓰인 may는 뭐를 나타낸다 그래요? 기원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요. 기원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may는 뭘 나타낼 수도 있다? 기원의 의미로 나타낼 수 있다. 어떻게 돼서? 조동사 may가 주 앞으로 나가면서 도치가 되어서. 9번 They risk their lives. 그들은 그들의 삶을, 목숨을 위험하게 했대요. so 대시 접속사로서 뭐뭐 하기 위해죠. We may live. 우리가 살 수 있도록 more peacefully. 우리가 조금 더 뭐 할 수 있도록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무릅쓴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may는 so that 부사적 목적이죠. 목적. 부사의 의미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 라는 의미 속에서 절 속에서 뭘 나타냈어요? 어떤 가능성 또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냈죠. 가능성. 약한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약한 가능성. 만약에 그 가능성이 강하다면 may를 쓰지 않고 뭘 쓰는 게 낫죠? can을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는 so that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so that에 can 많이 쓰는 거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지만 여기에서는 약한 가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can을 쓰지 않고 may를 썼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죠? 10번 Whatever you may say. may say가 동사의 whatever 복합 관계사절이네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서 너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she 그녀는 will not believe you.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거야. 그래요. 이때 may는 뭘 나타낸다고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요. 양보의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의 양보. 이때는 may가 뭘와 함께 쓰여질 때 뭐와 함께 whatever 복합관계사라고 얘기를 해요. 복합관계사. 이때 복합관계사와 함께 뭐가 쓰여지면 may가 쓰여지면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의미의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 양보의 부사절을 나타낸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ay는 우리가 기본적인 법조동사의 일반적 의미인 능가, 허, 추, 무에서 능력, 가능, 허락, 추측 중에 허락과 추측의 의미가 강하고요. 거기에 기타의 의미로 뭐가 들어가요? 기원의 의미와 양보의 의미가 들어간다. 기원의 의미는 may가 주 앞으로 나가는 도치구문이고요. 양보는 의문사 플러스 ever 형태, 의문사 플러스 ever 형태의 복합관계사절과 함께 쓰여질 때
양보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ust. 다음이죠? 자, must는 우리는 강한 추측과 강한 의무예요. 그래서 능, 가, 허, 추, 무 중에서 추측과 의무 중에서 뒤에서부터 두 개요. can과 may는 앞에서부터 두 개고요. 그 다음에 must와 should는 뒤에서부터 두 개죠. 그래서 추측과 의무를 나타낸다. 그래서 추측과 의무를 나타낸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A soldier must obey orders. must obey orders. 병사들은요, 복종해야 한대요. orders,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강한 의무를 나타내고 있죠. 강한 의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번. You must feel tired. must feel tired. 너는 어떻게 해요? tired, 매우 피곤함에 틀림없어요. after you a long walk. 너의 오랜 걸음, 산책 후이기 때문에 뭐예요? 피곤함에 틀림없다 그러네요. 이건 강한 추측을 나타내네요. 강한 추측을 나타내요. 근데 must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must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must는 분명히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must는 정리를 해봐야 돼요. must는 강한 추측과 추측의 의미와 강한 의무의 의미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무라고 저는 설명하죠. 추무. 그 문제는 must가 have to로 바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추측의 의미일 때는 must는 have to로 바꿔 쓰지 못해요. 의무일 때만 have to로 바꿨을 수 있어요. have to 동사 원형이겠죠. 그러면 이 특징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부정문과 의무문을 만드는 게 조금 힘들어져요. 의무일 때는 must의 과거형은 없습니다. 우리가 will의 과거형은 would죠. will의 과거형은 would. 그쵸? 그 다음에 can의 과거형은 could죠. can의 과거형은 could. may의 과거형은 might죠. might예요. 과거형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will은 would, can은 could, may는 might. 그런데 문제는 must의 과거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하고 싶어요. 또는 과거에 대한 어떤 의무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그래서 과거의 의무를 나타낼 때는 have to를 had to로 쓰는 거예요. had to 동사 원형 뭐뭐 했어야 했어 이러죠. 그런데 문제는 추측일 때는 과거형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 have to를 못 바꿨으니까. must의 과거형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얘는 must가 추측의 의미일 때 과거형은 우리가 must have pp 형태로 쓰는 거야. must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었어. 이런 거. 뭐뭐 했음에 틀림없어. 이런 거. 그래서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조동사는 추측의 의미일 때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지 않고 조동사 현재형의 have 플러스 pp를 쓴다라는 것. 이거 한번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기억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모든 조동사는 과거의 추측의 의미일 때, 과거의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지 않아요. would나 could나 might를 쓰지 않고 조동사 현재형의 have 플러스 pp를 쓴다라는 거. have 플러스 pp 형태를 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모든 조동사는 추측의 의미일 때 과거형은 조동사 현재형의 have pp라는 거. 조동사 현재형의 have pp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의무의 의미일 때는 부정의 형태로 볼게요. 부정의 형태.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must not 동사원형. must not 동사원형. 그러면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금지예요. 그런데 must가 have to로 바뀌죠. 그러면 뭐예요? don't have to 부정사 형태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때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일 때, don't have to 부정사에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일 때, 이때 have 대신에 need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need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조동사 역할을 하니까 need not 동사 원형으로도 쓸 수 있어요. need not 동사 원형. need not 동사 원형으로도 우리는 쓸 수 있다. 그러면 추측의 의미일 때 부정은요? 뭐예요? 추측의 의미일 때 부정은 cannot 동사 원형이에요. must not 아니고요. cannot 동사 원형이 강한 추측의 부정이 되는 거죠. 강한 추측의 부정이 돼요. 그래서 must는 추측의 의미일 때 과거형은 뭐다? must have pp. 과거형은 must have pp. 부정 형태는 뭐고? cannot 동사 원형. 추측의 의미일 때 must가 의무의 의미일 때 과거형은 had to 부정사. 부정형은 must not 동사 원형 하면 강한 금지. don't have to 부정사 그러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때 have는 need로 바꿔 쓸 수 있고 need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조동사 역할을 하니까 don't have to 부정사는 don't need to need not 동사 원형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것 must 반드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정리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원래 문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원래 문장으로 돌아가 보면 11번 문장 A soldier must obey orders. 그 병사는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부정 형태부터 볼까요? 부정 형태를 보시면 must not 동사 원형이 되겠죠? must not obey. 그러면 결코 뭐 할 필요가 없다? 복종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부정이 하나 더 있죠? doesn't겠죠? doesn't have to 부정사 형태의 to obey 이렇게도 쓰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복종할 필요가 없어. 첫 번째는 뭐고요? must나 동사 원형은 결코 뭐뭐 해서는 안 돼. 강한 금지. 결코 뭐뭐 해서는 안 돼. 강한 금지. 이때 don't have to 부정사일 때 don't have to 부정사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일 때 have 대신에 뭘 쓸 수 있고요? need. need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조동사 역할을 하니까 need not 동사 원형 obey 이렇게 써서 우리가 부정문을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부정 형태가 두 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 과거형은 어떻게 쓰면 돼요? 복종했어야만 했어 그러죠. 복종했어야만 했어. 그러면 의무니까 과거형은 had to obey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 You must feel 느꼈음에 틀림없어 피곤함을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정 형태는 어떻게 돼요? 느꼈을 리 없어 그래요. 그럼 얘 부정 형태는요? cannot이죠. cannot feel 그쵸? cannot feel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과거형으로 쓴다면요. 피곤했음에 틀림없어. 피곤했었음에 틀림없어. 과거형으로 쓴다면 must have pp felt 이렇게 쓰면 되겠죠. must hav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11번에 과거형 그 다음에 부정 형태 2개 그 다음에 12번 문장에 cannot feel 그 다음에 부정 형태와 과거형 13번이에요. You must not drive. 결코 뭐뭐해서는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강한 금지겠죠? 강한 금지. 강한 금지.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겠죠. 강한 금지. Must not obey. 결코 해서는 안 돼. While you are drunk. 너가 술이 취했을 때. 그래. 보기 문장이요. I can hear you. 나는 너의 말을 들을 수 있어. You don't have to shout. 너는 뭐 할 필요가 없어? Don't have to 부정사 소리를 칠 필요가 없어. 그래. 이때 이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때 have 대신에 뭘 쓸 수 있고요. need. need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뭐가 되고요? 조동사 need not 동사 원형 shout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must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라이팅 드릴을 해봐야겠죠?
from word 단어를 가지고 단어에서부터 chunk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to a sentence 그래서 문장을 완성해 나가는 거네요. 1번 숙제를 마치면 나가 놀아도 좋아요 그랬어요. 숙제를 마치면 이라는 말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될 거네요. 그래서 뭐뭐 하면 if 쓰여졌고요. 주어는 you 그 다음에 you와 homework이 목적어일 거고요. finish가 동사일 거네요. 그래서 if적 이하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 chun크가 됐고요. 나가 놀아도 좋아 라는 말은 뭐예요? 허락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허락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허락은 can과 may를 쓸 수 있어요. 근데 can이 좀 더 강하죠. 그래서 여기도 제시되어진 게 can을 쓰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렇다면 주어는 뭐예요? you 너는 조동사 나왔네요. can go out 밖에 나갈 수 있어. and 그리고 뭐 할 수도 있대요? play 놀 수도 있어. if 만약에 뭐 한다면 you 주어겠죠? finish your homework 너의 숙제를 끝마친다면 그러면 homework 너의 숙제를 끝마친다면 나가 놀아도 좋아 그래요. 확인해 볼게요. you 너는 can go out 밖에 나갈 수 있어. and 그리고 play 놀 수도 있어. 그래서 병렬 구조죠. can 동사 원형에 can 동사 원형. if 만약에 뭐라면 you finish 너가 끝마친다면 너의 숙제를 이렇게 되네요. 2번 애는 몸이 좋지 않아서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오늘 밤에 외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거 뭐예요? 미래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추측의 의미도 담겨져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시되어진 단어를 보니까 동사가 may하고 not go네요. 그러면 미래 의미는 없는 거네요.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밤에 외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요. 누가? N이 그렇죠. N은 조동사겠죠? may not go out 밖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대요. 언제? tonight 오늘 밤에. tonight 오늘 밤에. 몸이 좋지 않아서 because라는 접속사 쓰라 했어요. because 왜냐하면 그래요. she 그녀가 주어 동사 나와야겠죠? isn't feeling 느끼고 있지 않대요. isn't feeling well 건강이 좋음을 느끼고 있지 않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and 주어네요. may not go out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 tonight 오늘 밤. because 왜냐하면 she isn't feeling well 몸이 좋지 않다고 느껴서 그러네요. 3번 가볼까요? 너는 그것을 비밀로 해야 해. 너는 주어겠죠? 뭐뭐 해야만 한다 그래요. 비밀을 지켜야만 한다죠.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 문장이 끝났고요.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 그래요. 그럼 주어 뭐예요? you겠죠. 결코 뭐뭐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뭘 쓰래요? must를 쓰래요. 그래서 must keep 유지해야만 해. 무엇을? a secret 비밀을. it이겠네요. 여기에 it 들어가야 돼요. it 그것을. 문장 끝났고요. you 결코 뭐뭐 해서는 안 돼. 강한 금지죠. must not tell 말해서는 안 돼. 그래요. anyone 누구에게도 you must not tell anyone 그래요. 그래서 you가 주어예요. must keep이 동사의 이때 it이 목적어. 그것이 a secret 목적격보의 무슨 관계요? 동격 관계요. 목적어인 그것이 비밀인 상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you must not tell 말해서는 안 돼. 이거 글자 조금 이상하게 보이긴 한데 이거 tell이에요. tell. 결코 말해서는 안 돼. anyone 누구에게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조동사 can, may, must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can과 may는 무슨 의미가 강하고 능, 가, 허, 추, 무의 의미가 강해요. 그중 일반적 의미에서 can과 may는 무슨 의미? 앞에서부터 4개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다 띄고 있지만 can은 무슨 의미가 강하고 능력과 가능의 의미가 강하고 그 다음에 may는 허락과 추측의 의미가 강하고
또 can은 무슨 의미를 띠고 있고, can은 추측의 의미일 때는 부정문과 의문문 형태로만 사용되고, 또 can은 기타의 의미로 기원의 의미와 양보의 의미를 띠고 있고, 기원의 의미일 때는 조동사 may가 앞으로 나가게 되고, 양보의 의미일 때는 의문사 플러스 ever 형태의 복합 관계사 형태로 쓰이는 거고, mus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라 그랬죠. must. 그래서 추측의 의미일 때는 뭐다? 과거형은 must have pp, 그 다음에 부정의 형태인 cannot 동사원형, cannot 동사원형. 의무의 의미일 때는 추측의 의미일 때 had to 동사원형, 부정의 형태일 때는 두 가지 있었어요. 강한 금지에 must not 동사원형 또는 don't have to 부정사, don't have to 부정사. 이때 have 대신에 need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조동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need not 동사원형까지, need not 동사원형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조동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장에서의 어떤 분위기를 잡아줘요. 어떤 분위기를 잡아줘요? 사람의 심리 상태나 태도를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will, would, should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